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1470원을 찍었어요. 외환당국은 당연히 경계 고조 상태에 들어가게 됐고, 미국 경기 개선세의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인베스팅스에 나오는 기록을 보더라도 1469원을 지금 찍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그래프 양상을 보더라도 아주 두텁게 가고 있죠. 그만큼 이 환율 변동세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물가 부분, 그리고 금리 부분, 그리고 자본시장 부분, 경기 침체 부분도 계속적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자칫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지금 이 공포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금융위기 때 따라가는 달러 대비 원화값 궤적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당시에는 1453원도 높았다고 했는데 오늘 찍은 게 지금 1470원을 찍었어. 1500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스피 자본시장도 6개월 연속 지금 작년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하락 위기로 가다가 2월 들어서 2600선 지금 간신히 올라서고 있는데 오늘도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2008년도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역시도 이 궤적이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쎄하다. 그죠? 그리고 똑같이 8개월 연속 하락한 소매 판매액 지수도 2024년과 2008년이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마치 복사기에서 뽑아낸 듯한 어떤 이 지표 양상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 자칫 2008년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더 골이 깊은 어떤 이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공포심리가 확산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떤 전망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자영업자들 하는 소리는 2008년이 뭡니까? 1997년 외환위기,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어떤 이 고통의 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완전히 지금 내수 침체 차원이 아니죠. 거의 괴멸 수준으로 지금 자영업자들 모든 이 자금 회전 자체가 완전히 올 스톱될, 뭔가 인컴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야 좀 나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물론 되는 데는 됩니다. 특정한 어떤 지역 부분, 특정한 에어리어에 있는 쪽. 그러나 대부분 보편적으로 볼 때 내수 침체는 굉장한 어떤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이렇게 달러가 계속적으로 어떤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그 이유, 그 와중에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 PMI가 미국 104를 중심으로 등락하던 달러 인덱스를 더욱더 자극했는데, 이게 지금 구매자 관리 지수가 53.5를 찍었어요. 서비스업 개선 기여.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기가 조금씩 또 살아난다라는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당연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거고, PMI 지수가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대, 50을 밑돌 경우는 경기 축소를 의미를 하죠. 그만큼 지금 미국 경기가 지금 살려나 죽으려나 기로에 서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의 심리 지수가 이게 어떤 때는 좋게 나왔다가 어떤 때는 나쁘게 나왔다가 완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 부분 이 불안정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원하는 미국 경기 확대, 물가, 금리 상승 부분 충분히 엄청난 영향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 경기 축소를 하더라도 경제 근간이 또 하락한다는 그런 영향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도 내려도 원하는 좌불안석이야. 4월에 1,500원 터치할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시장은 거의 실신할 정도의 여파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토지 규제 해제가 오히려 분수령이 됐죠. 결국 강남 집값의 실상을 드러냈는데 이 거품과 왜곡의 합주곡이었다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줬어. 강남 투기 세력들은 거의 곡소리 합창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도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마영성 쪽의 집값이 오른다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토지 재지정으로 이제 전체 집값은 폭포수처럼 뚝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강남 상구의 집값의 실상을 봤거든. 아, 이거 호가 올려치기구나. 이거 허위 거래구나.
이거 뭐 거의 뭐 기대 심리에 부응한 분위기 띄우기식의 어떤 집값의 허세였구나라는 사실을 그 팩트를 고스란히 봤기 때문에 이제 안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 봐도 뭐 하루 만에 문이 뚝 토제 첫 지정된 반포 급매물은 주말에 다 팔렸어요. 이천동 집주인들 매물 뺄게요. 뭐 잠시 진통제 났을 뿐 등등등 토제가 정말 해제가 됐다가 다시 재지정되는 이런 어떤 이 분수령이 앞으로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의 집값에 상당한 어떤 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뭐 실거래가에서 알게 모르게 내렸던 저공비행했던 집값들 추세는 급발진하게 될 것 같고요. 환율 변동성이 더 무거운 추로 내리누르는 그런 어떤 역할도 가능하겠고 30일 천하로 끝난 이 거품제로의 한국 아파트 시장 얼마나 위험한 시장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승자인가? 끝까지 저점을 노리는 타이머. 이제 승부처가 가까이 온 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 결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마 내년 봄까지는 거의 집값은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폭락론자들의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실질적인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지표상에서도 동서남북 대변수와 내수 경기 침체, 한국의 수출, 그리고 미국의 관세, 보호무역 정책 등등등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자본시장의 다변화성 이런 위기들이 고스란히 집값을 아주 예민하게 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금융위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위기도 아니었다. 이제 뭐 쪼렙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마용성이 뭐 전국 집값, 뭐 전체 서울 집값 뭐 들었다 놨다 하겠습니까? 지금 강남상구 대장목이 날아갔는데 마용성 다시 오른다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막 이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야. 전반적인 하락세는 곡소리 천하로 변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 엄청난 기회가 거의 뭐 세기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어떤 기회들이 찾아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남구 실거래를 보더라도 지금 3월 20일 그러니까 토제 해제 재지정이 24일 날 됐잖아요. 이전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 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거래, 특정한 거래만 지금 반짝반짝 올랐었던 거지. 실질적인 거래들이 다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규제가 다시 재지정되면서 심리는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거래 상관 봐도 이게 뭐 거의 뭐 거래가 반토막이 났잖아. 강남구가. 서초구 역시도 마찬가지죠.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반포 힐스테이트,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자유, 5억 5천, 5억 2천, 1억 8천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뭐 가끔 최고가 거래를 찍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좀 체력이 저질 체력이었죠. 근데 뭐 토제 재지정 딱 되면서 실거래가 내역 없습니다. 뭐 AI가 말하는 것처럼 서초구 그냥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있잖아요. 거래가. 송파구 역시도 마찬가지. 잠실 엘스, 레이크 팰리스, 잠실 엘스, 리센츠 등등등 보시면 뭐 8억 5천, 8억 2천, 6억 7천까지 한 달 상간의 거래를 보셔도 실질적으로 급매로 던지고 나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24일 이후에 실거래가 내역 송파구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라시움, 고독,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남 아파트 16억 2천까지 떨어졌네. 고독 그라시움.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5억 1천만 원, 3억 4천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죠. 강동구 역시도 실거래가 내역 최근에 일주일 상간의 거래 없어요. 그만큼 서울 거래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깜빡깜빡 비상등 켜면서 뭔가 반등의 어떤 이 기회를 가지고 집값의 변곡점을 만들어 내려 했던 그 모든 분위기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빛의 속도로 반응했던 집값 이제 또 다시 빛의 속도로 반응하고 있죠. 왜? 기대 심리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노을 지는 뒷배경 가지고 내년 상반기 집값은 죽었다 복창해도 집주인들 전혀 하등에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절치부심이 없이는 가격표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내놓은 집 살 사람 없을 겁니다. 집값 가격표 바꾸지 않고는 답이 없는 시대가 2025년 토제 재지정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세계적 기회를 만날 가능성 높다. 1주택자는 대출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지금 뭐 시중은행
뭐 제한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제한하는 어떤 계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상황 와중에 1주택자도 지금 대출을 쪼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변수가 될 수가 있겠는데, 아마 부동산 역사 동안 이런 찬스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저점의 기회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뭐 허벅지 바늘로 찔러가면서 인내했던 그 인내의 승리, 깃발 꽂을 가능성 높습니다. 환율이 밀어올리는 물가와 금리로 말미암아 선택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구매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다. 결국 저점의 집값은 1번과 같이 될 것 뻔합니다. 도쿄에서 10억으로 집 두 채 살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강남 집값하고 완전히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1번은 그만큼 집값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개인의 주거 비용이 줄고 대신 임금이 줄어도 어느 정도 뭔가 이게 커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한국은 이거 둘 다 없잖아. 임금도 고만고만. 지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 당연히 결혼 안 하지. 출생률 뭐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탑을 찍고 있잖아. 그 정도로 국가 위기 상황인데 제일 먼저 집값을 좀 뽀개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사명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출 보세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등 전체적으로 대출 중단하고 있어요. 1주택자까지 지금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금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더기 대출 규제, 뭐 은행 소비자 대혼란에 빠져 있고, 제한했다, 해제했다, 제한했다, 뭐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금리 앞으로 뭐 지금까지 조금씩 순차적으로 내렸다 하지만 급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대외적 변수가, 환율이라는 변수가 무시 못하는 뭐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주택시장의 선제 지표로 할 수 있는 미국 지표를 보더라도 지난주에 6.72% 모기지 금리 올랐습니다. 전주 대비. 그만큼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금리가 7% 가깝게 지금 올라치고 있는데, 한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내려간다고? 천만에이션. 아마도 집값 금리 부분은 미국을 계속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이렇게 주택시장의 선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금리 부동성은 대출 계속해서 쪼일 거고, 집값은 불안정한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미국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특이한 상황이 딱 하나 있지. 부채에 묶여 있잖아. 거의 75% 이상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딱 깔려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공구리 속에 딱 묻혀 있잖아요. 황금성, 그러니까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선순환되는 회전율이 좋았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거의 올스탑 상태. 결국 미국은 자본시장에 자금을 올인한 상태고, 한국은 반대죠. 아파트 시장에 거의 다 때려 부었기 때문에 금리에 취약한 쪽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 미국은 달러라는 어떤 기축통화국이라는 그런 어떤 그래도 최후의 보루가 있잖아. 한국은 원화 가치가 지금 받쳐지를 못하고 있고요. 중국 보세요. 중국 뭐 부동산 개발업체가 개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비구이비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공룡과 같은 엄청난 부동산 재벌에 가까운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완전히 빠개졌죠. 중국에선 부동산 거품이 대신 이런 어떤 이 엄청난 균열과 붕괴를 겪으면서 꺼지고 있다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면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오히려 이게 중국 정부 자체에서 의도적으로 이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몰려있던 자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냥 때려 부셨던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도 듭니다. 여하튼 간에 이 중국의 거품, 부동산이 가장 먼저 터졌고, 아마 인위적 모래성 헐기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중국 지표는 한국 부동산으로 확대하게 될 거고요. 중국이 말도 안 되게 키운 부동산 시장의 허세,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잖아. 결국에 가서는 집값 자체가 2025년에 확실하게 정상화로 가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전망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회로를 살피시라. 고덕 그라시움, 제가 좀 전에 그 실거래가 소개해 드렸죠. 여기 굉장히 많이 지금 집값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여기 그라시움이라는 브랜드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대우, 현대, SK가 컨소시움 합작품으로 나온 브랜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라시움이요.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죠. 여기 5구제곱이 5억 9천에서 한 6억 초반대 정도 됐었고요. 지금 15, 뭐 16억 정도 됩니다. 거의 11억 정도 오른 그런 어떤 이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상일동역을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고, 전세 부분도 뭐 8억 9천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초기 분양가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84제곱도 지금 뭐 7억 2천에서 8억 1천만 원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시세는 20억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도 거의 11억까지 올랐네. 그리고 전세가 7억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 잔여 물량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또 전세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고독들 하시면 또 잘 살펴보시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면 확실하게 또 빨리빨리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4월 달에는 이 서울의 대장단지라 불렸던 곳들 시행사가 꽉 잡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느닷없이 풀려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5년에서 거의 뭐 8년 전에 어떤 분양가로 나오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기회를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집값의 봄날은 오고야 맙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주거비용 상쇄하게 될 거고요. 그래야 경제의 근간이 좀 잘 돌아가잖아. 한국의 부동산의 거품이 정리가 좀 정상적으로 되면 경제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신중한 선택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금리 부분과 물가 부분 굉장히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오늘 1470원까지 찍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시장은 토제 해제 이후에 토제 재지정이라는 뭐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뭐 바뀌어버린 이런 어떤 부동산 정책이 엄청난 이 기대 심리를 와해시켜 놨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집값의 대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무주택자들 그리고 1주택자들 아주 좋은 기회, 세계적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 잘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